안녕하세요. 영천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는지요? 사실은 이런 풍경을 요즘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선생님도 이 풍경을 어, 태백에 있는 철암 석탄 역사 박물관에서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광부들이죠. 힘든 광산 일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삼겹살 구워 놓고 소주 한 잔 나누는 이 풍경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아마 뭐 굉장히 부자들이 먹는 그런 식사보다 훨씬 더 평화로움이 보이는데요. 자, 오늘 서민들의 삶에서 찾은 가치 있는 삶과 시인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상 시인의 현대시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인데요. 이 시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입니다. 특히 전에 헌법재판소장이 이 시를 통해서 헌법의 가치를 말하기도 한 시입니다.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가치 있는 삶과 시인의 역할은 서민들과 같이 생각하고 서민들의 가치를 말하고 서민들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시인은 아니 우리들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핵심 요약지를 핵심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달달달 외우고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죠. 그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누가 시인에게 시가 뭐냐고 묻습니다. 시인은 시인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반어법으로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을 지나 남대문 시장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는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인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시인이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지요. 삶의 가치도 특별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에서 인간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찾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삶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화자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높은 직위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시 한 편을 낭송했습니다. 바로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였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진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장인 자신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일 겁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하고 겸손하게 시인의 자세를 말하면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해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라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자, 누군가는 질문하는 사람이죠. 나는 대답하는 사람, 화자, 바로 시인이죠. 자, 시가 뭐냐고 물었던 것이 질문 내용입니다. 이거 시가 뭐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지요. 그 순서가 바뀐 것을 우리 도치법이죠. 도치법으로 질문의 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사실은 시인이잖아요. 자, 나의 대답은 자신이 시인이 못됨을 고백하고 있죠. 이 부분은 솔직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시인이 못된다고 했으니까 반어법이죠. 자, 반어법으로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시가 뭐냐는 누군가의 물음과 나의 대답입니다.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자, 요렇게 또 서울역 앞을 걸었다는데요. 저녁역에는 또 남대문 시장 안에서, 이게 갈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공간의 이동이죠. 무교동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명동으로, 또 명동에서 남산으로, 또 서울역 남대문 시장까지 왔습니다. 이 공간의 이동하는 과정은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죠. 자, 서민들이 또 이 부분은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남대문 시장은 뭐 지금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서민들의 삶이 있는 공간입니다. 시인의 자격과 시의 의미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저녁역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자, 이건 서민의 공간인 남대문 시장에서 빈대떡을 먹으면서 그 답이 생각났습니다. 자, 결국은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분 공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누군가의 물음에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한다. 자,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이죠.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 엄청난부터 이런 사람들이는 보통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통 사람이고요. 자, 서민들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로 필부, 장삼이사,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 서민들입니다. 자, 엄청난 사람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의미인데요. 건강하고 인간다운 모습이고 또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결국 엄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시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면서 집중하게 만들죠.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알파. 자, 알파는 한글의 기억 니은이다, 그죠? 자, 한글의 기억 니은이 없으면 한글이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 문자의 첫째 자음이 바로 알파인데요.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고 또 사물의 핵심을 뜻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핵심이다.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이 세상의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죠.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은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열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열거법이 쓰였네요. 다른 사람 아닌 시인이라고. 그런 사람들 봐도 시인이죠. 시인. 자, 그런 사람들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힘겨운 삶 속에서도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는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시인입니다. 자, 나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되도록 살펴보고 있죠. 성찰적이고 내가 경험했잖아요. 무교동하고 막 돌아다녔죠. 경험적이고 또 생각했으니까 사색적이고 묻고 답했으니까 문답적이 됩니다. 주제는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에 대한 성찰, 시인의 가치와 올바른 사회적 역할입니다. 서민들의 성실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시인이 지향해야 할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시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저녁에 이런 부분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죠. 공간은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자, 이 시의 시상 전개를 정리해보자인데요. 질문은 누군가로부터 시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죠. 화자의 반응은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탐색을 합니다. 답을 고민하다가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답이 생각났습니다. 화자의 생각은 고생하면서도 명랑하고 마음이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의 화자가 거쳐간 공간의 의미는 화자가 걸었던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 남대문 시장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화자에게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에 대해 깨닫게 합니다. 이 시를 쓰는 것이 시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때 시인은 어떤 답을 구했을지 이야기해보자. 자, 엄청난 고생이 되어서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이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며 그들의 삶 자체가 시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의 공부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종삼 시인의 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